메르세데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와. 자, 오늘은 신형 A클래스가 출시됐다고 해서 한번 구경 와봤습니다. 마침 집 근처에 벤츠 매장이 있어서 한번 와봤는데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된 A클래스 풀체인지 모델은 정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관 디자인을 보시면 전체적인 느낌은 해치백이기 때문에 상당히 스포티하고 실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헤드라이트의 모양이 이번에 새로 나온 CLS를 떠올리게 하는 디자인입니다. 벤츠의 패밀리 룩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디자인을 보면 상당히 스포티하면서도 날카로운 이미지를 연상시킵니다. 앞의 모양은 꽤 훌륭해 보이는데요. 뒤쪽의 리어램프는 출시되기 전부터 얘기가 많았죠. 기아의 K3를 연상시키는 모습이어서 살짝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사실 디자인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건 좀 더 뇌이징을 하고 나면 괜찮아 보일 것 같습니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었고, 사이즈는 205에 55R 17인치였습니다. 솔직히 국산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는 거에 조금 아쉬웠는데, 아마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벤츠 A클래스의 가격은 3,83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패키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커넥트 패키지와 프로그레시브 패키지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선택할 경우 차의 가격은 4,240만원입니다. 외제차를, 그것도 벤츠를 이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가격입니다. 특히 경쟁차인 X1이나 골프, 미니 등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량 실내를 열어보는 순간 역시 디자인은 벤츠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예쁘고 고급스러운 실내 디자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핸들부터 보시면 이전에 리뷰했던 E220D와 동일한 디자인의 핸들이었습니다. 디자인은 동일한데 재질은 좀 달랐습니다. 가죽은 아닌 것 같고 약간 우레탄 느낌이 나는 재질이었는데요. 그렇다고 핸들 감촉이 나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중앙에는 3개의 송풍구가 있었고, 딱 필요한 기능의 버튼들이 매우 단정하고 심플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무선 충전이 되는 수납 공간과 USB-C 타입의 포트, 시거책 포트, 컵홀더가 있었습니다. 이번 A클래스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USB 타입의 포트는 없었는데요. 최근 추세가 점점 C 타입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 거기에 맞추어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 아래에는 각종 버튼들과 디스플레이로 조작할 수 있는 터치패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죠. 벤츠의 와이드 콕핏. 기존 E클래스나 S클래스의 와이드 콕핏보다는 좀 작아 보이지만 전혀 부족하거나 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운전석 도어에는 메모리 시트와 열선 버튼이 있고, 그 옆에는 전조등 스위치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버튼도 있었습니다. 콘솔 박스를 열어봤습니다. 양문형으로 열리는 콘솔 박스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공간은 꽤 쓸모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었고, 여기에도 USB-C 타입 포트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룸미러도 매우 예쁘고요. 이 시트가 가죽과 패브릭이 섞여 있는데, 이 패브릭의 질감이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좀 더워 보이고 먼지도 날리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재질이 약간 메쉬로 된 시원한 느낌의 재질이었습니다. 이렇게 허벅지 공간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굉장히 아쉬웠던 게 보조석 자리는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라지만 이건 좀 아니다 싶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좌석의 디자인은 상당히 고급스럽고 가로 배열로 되어 있어서 넓게 느껴졌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자, 그럼 뒷좌석은 어떤지 가볼까요? 뒷좌석 공간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이 정도면 성인 남성도 큰 불편함 없이 탈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 키가 173인데 운전석을 평소 제가 앉는 기준으로 놓았을 때 뒷좌석은 상당히 여유롭게 느껴졌습니다. 앞좌석 시트 밑에 공간도 제법 있어서 발을 넣기에도 충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에어컨 송풍구가 없는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뒷좌석에는 USB-C 타입의 포트가 2개가 더 있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휴대용 전자기기들이 대중화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가운데 바닥이 튀어나와 있어서 가운데 자리에 앉기에는 좀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자, 다음은 트렁크인데요. 수동이네요. 트렁크 공간은 해치백 치고는 꽤 넓어 보였습니다. 바닥 아래에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승을 하기 전에 몇 가지 기능들을 만져봤는데요. 우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디스플레이를 눌러봤는데 터치가 되더라고요. 독일 차들이 원래 안전을 이유로 터치 기능이 없는 디스플레이를 고집했었는데 BMW를 시작으로 차츰 이제 터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터치감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버벅이거나 끊기는 현상도 없었습니다. 이번 A클래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 앰비언트 라이트죠. 참 다양한 색깔을 선택할 수 있는데 중요한 점은 송풍구에도 불이 들어온다는 점이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멀티컬러도 지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색깔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잠시 앰비언트 라이트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계기판도 다양한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는데 막상 화면에 나타나는 게 좀 좁아 보였습니다. 이게 옵션이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기능이 있는데 제가 잘 못 쓰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건 좀 나중에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MBUX라는 음성인식 기능이었습니다. 보통 버튼을 눌러서 매우 단순한 명령만 가능했었는데 이번에 새로 바뀐 음성인식 시스템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기본적으로 안녕하세요 메르세데스라고 부르게 되어 있는데 그냥 메르세데스라고만 해도 인식이 되더라고요. 아직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음성인식으로 꽤 다양한 명령들이 가능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으로 가는 길 알려줘. 집 주소가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주소를 입력할까요? 메르세데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오늘 날씨 어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오늘 날씨 어때? 오늘은 2019년 9월 21일 일입니다. 엄마한테 전화 좀 해줘. 전화를 사용할 수 없어요. 실내등 꺼줘. 독서등을 끌게요. 에어컨 좀 틀어줘. 에어컨을 켤게요. 오, 대박. 무드등 좀 켜줘. 무드 조명을 켤게요. 아,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앰비언트 라이트라든가 MBUX 옵션은 커넥티드 패키지를 선택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꼭 들어가야 하는 옵션인 것 같네요. 시승을 해봤는데요. 전체적인 느낌은 스포티한 디자인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편안한 승차감이었습니다. 특히 바닥에서 올라오는 잔진동을 꽤 잘 잡아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외부 소음 같은 것도 이전 리뷰했던 E클래스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조용한 느낌이 들었고요. 고속도로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내 주행 중에는 상당히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속 성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190마력이 넘는 엔진은 발군의 가속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휘발유 차량인 만큼 반응 속도도 상당히 좋았고요.
주차를 하고 나서 느꼈던 게 클락션 소리가 좀 컸다는 겁니다. A클래스의 제어는 표와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느낀 점은 옵션에서는 아쉬운 점들이 좀 보였지만 실내 디자인이나 차량의 성능으로 봤을 때는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차인가 싶을 정도로 좋은 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의성보다는 실용성에 초점을 두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잃지 않은 그런 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이 차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전시장에 가셔서 시승까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리였습니다.